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네, 안녕하세요. 편입생 범스타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학원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조금 안 나오진 않나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러한 잘못된 행동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니까 점수가 폭등했습니다. 네, 첫 번째 많이들 하는 실수인데요. 문제 유형을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문제 유형이 나오더라도 나는 같은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편입 영어가 보통 40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근데 그 안에 단어, 문법, 논리, 독해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비율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뭐 20초 만에 풀리는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1, 2분, 2, 3분이 넘어가는 문제들도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유형별 접근법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어휘부터 갈게요. 단어는요, 유사한 의미나 뭐 상반된 의미를 찾는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법을 떠나서 문제에 밑줄 그어 있는 단어, 뜻을 아는지, 그리고 문제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내가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거는요, 내가 시간을 오래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모르는 단어가 갑자기 알게 되는 건 없어요. 그냥 틀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교 편입시험을 봐보시면요, 분명히 무조건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 두 스텝을 밟으면 정답률이 올라가요. 첫 번째는 우선 속어법입니다. 일단 아닌 것 같은 보기를 제외시키고 찍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하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근을 통해서 뉘앙스를 파악하는 거예요. 단어마다 달려있는 접두사 전미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어책을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프리라는 접두사를 한번 봅시다. 이건 미리라는 뜻을 가진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프리코우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다음 코우션이라는 단어는 주의, 경고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 프리라는, 미리라는 그런 접두사가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리 조심하자, 예방조심,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 해석되는 거예요. 훨씬 정답률이 올라갈 겁니다. 효과 보실 거예요. 그 다음은 문법인데요. 문법은요, 잘 나오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때의 팁은 문제의 패턴을 파악하는 겁니다. 뭐 블랭크가 있는지, 뭐 밑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보기들을 봤을 때 어떤 걸 물어보는지 예측이 돼요. 일단 접근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문장의 핵심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 빈출되는 건 동사랑 연결되어서 많이 나와요. 문장에서 해당 동사가 몇 형식으로 쓰였는지에 따라서 뒤에 오는 목적어들의 형식이 달라지잖아요. 또 시제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리는요, 위에서 말씀드린 단어와 문법의 뭔가 결정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추가됐는데 문장의 뉘앙스예요. 일단 논리에서 문제의 뉘앙스라고 하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논리 문제에서의 팁은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어려운 논리 문제는요, 어떤 단어를 넣어도 다 말은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신호를 주거든요. 그 신호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다음 독해인데요. 독해는 또 중요한 게 있죠. 제가 점수가 높게 뛰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문제별로 어떻게 접근할지를 내가 파악했던 것. 독해 문제에서의 문제 유형은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주장, 제목, 일치불일치, 그 다음 문단의 흐름상 안 맞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 패턴마다 다르게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핵심인데요.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를 풀 때 문제 유형을 나누듯이 지문에도 유형이 있거든요. 이거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핵심 구성 요소를 찾듯이 이 지문에도 핵심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문단이 나눠진다는 건요, 그 문단 안에서 세부 내용이 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단들이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죠. 도입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갑자기 뒤에 전문가, 뭐 과학자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전문가가 말한 게 그냥 핵심인 겁니다. 이 지문에서는요, 이 전문가의 주장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그런 것들을 깔아준 것 뿐입니다. 이거는 수많은 지문 유형 중에서 한 가지일 뿐이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를 해봤을 때 지문 유형은 10가지 이상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파악해보시는 게 정말 도움될 겁니다. 실제로 중앙대 편입 영어시험 같은 경우는요, 독해 지문이 엄청 길어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있으니까 결국에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전 지문이 있을 때 중요한 부분을 일단 색출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을 들여서 해석을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시간도 남고 정답률도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점수대가 70점대로 뛴 거예요. 한마디로 문제 유형별로, 그 다음 지문 유형별로 여러분들의 접근법을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두 번째인데요, 이건 실전 감각의 부재예요. 그럼 이때 질문을 하겠죠.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건지 실전 감각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다. 근데 이걸 파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채점을 하죠. 그리고 틀린 문제를 천천히 읽어봤을 때 이거 왜 틀렸지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력은 되는데 실전 감각이 떨어져서 못 푼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들이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원래 실력대로 봤을 때 점수가 몇 점일까요? 채점을 하고 나서요, 내가 아는데 틀린 문제들 있죠. 이거를 맞았다고 가정을 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쳐봐요. 적게는 10점부터 많게는 25점, 30점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원래 갖고 있는 실력인 거죠. 근데 실전에서 실력 발휘를 못해서 실력이 다 안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실전 감각이라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랑 부대껴야 돼요. 모의고사 하나를 풀더라도 많은 인원들과 같이 풀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시끄럽고 번잡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옆에서 좀 풀어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남들이 시험지 넘기니까 좀 초조해지고 뭔가 좀 잘 안 읽히는 그런 느낌. 이때 제가 했던 팁은 뭐냐면, 시험지를 받자마자 일단 한 장을 넘기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 남들과 나랑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남들과 나의 페이스를 비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때부터 나한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 때 귀마개를 쓴다거나 이렇게 아이템을 쓰지 말고요, 노텐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편입 시험장에서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저는 어떤 대학교에서는요, 볼펜으로 독해를 풀었어요. 그리고 마킹할 때도요, 계속 쭉쭉쭉 하지 말고 5개씩 끊어서 하시면 도움됩니다. 이렇게 사소한 습관들이 시험장에서 발현되는 겁니다. 이 한두 문제로 붙고 떨어지고 하는 게 편입 시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세 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오답 정리예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답 정리하겠다고 문제를 새로 이쁘게 적어서 여기다가 시간을 다 쏟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사실 단어 외울 때 깜지 쓰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 옮겨 적을 시간에 저는 가위로 잘라가지고 붙였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오답 정리할 때 간혹 보면 해설지부터 바로 보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부분이요,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면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첫 번째, 아는데 틀린 경우. 두 번째, 아예 모르는 경우. 첫 번째, 아는데 틀린 경우는 왜 내가 시험장에서 봤을 땐 이걸 틀렸을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틀렸는지를 느낀 점을 상세하게 적는 거예요. 오답 노트는요, 다음에 똑같은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틀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같은 패턴으로 계속 나오는데 계속 틀린다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예 몰라서 틀린 경우. 이거는 보통 단어나 문법이나 뭐 해석을 못해서 틀린 경우겠죠. 근데 위안을 드리면 지문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도 어렵겠지만 남들도 다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본인만의 오답 노트를 작성하시고요, 시험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단권화를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캐리어 안에 그간 공부했던 것들을 전부 다 챙겨와요.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오셔야죠. 그리고 오답 노트를 샥 보고 시험을 딱 봐야죠. 그래야지 깔끔하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실력 발휘가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점수가 언제 떡상할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편입은요, 10군데 이상의 학교를 지원하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10번 이상의 시험을 본다는 건데, 이게 시험을 봐가면서 실전 감각이 터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10개의 시험을 보면 앞에 5개는 다 떨어졌는데 뒤에 5개는 다 붙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바로 포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험을 볼 때까지 완주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설령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내년에 편입 재수를 한번 더 해야지 하더라도 올해는 일단 최선을 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